국민의힘에서요. 지난 총선 때 탈당을 했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, 도태우 변호사 등에 대한 복당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과연 친정으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를 갈 건지 당사자와 이야기를 나눠보죠.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입니다.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총선 이후에 첫 방송이죠? 네, 사실 방송을 좀 안 하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김태현 앵커님이 부르시면 냉큼 달려와야죠. 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이게 저한테 좋은 건가요? 나쁜 건가요? 아, 좋은 거죠. 예, 저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총선 이후에?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. 사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남들 한 10년 할 정치 경험을 좀 압축적으로 해봤잖아요. 예, 천당과 지옥을 오르내리긴 했죠. 그렇죠. 예. 경선도 치열하게 해보고 또 무소속 출마 완주까지 해보고 해서 좀 많이 소진이 되어서요. 뭐 비단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선 때부터 쭉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서 좀 차분하게 여행도 다니고 쉬기도 하면서 인생 공부를 좀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저 방송 저 복귀 첫 인터뷰예요, 총선 이후에. 네. 근데 원래 개인 신상에 가는 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주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.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. 대통령과 김진표 전 의장 간의 대화. 뉴스 봤죠, 어제? 네, 봤습니다. 네, 어제 이제 몇몇 언론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앞서 저희가 뉴스 원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. 김진표 전 의장이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이게 2022년 12월이니까 이태원 참사 나고 이제 한 달이 좀 더 지난 때거든요.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. 이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 어제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바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. 왜곡하지 말라라고.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통령과의 독대나 사적인 대화를 이 쌍방이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어른인 국회의장 출신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제가 이 어떤 대화가 두 분 사이에 오갔는지 전혀 모릅니다만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사실 차로 하나만 더 개방했어도 그러니까 차선 하나만 막아놓고 사람들을 통행하게 했어도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. 그리고 용산 서장이나 이런 분들의 행동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지적과 질타들이 참 많았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아니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차로 하나만 개방하거나 좀 현장의 경찰서장이 조금만 일찍 움직였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커지지 않을 수 있는 사고를 참 이런 국가적 참사가 되도록 방치한 현장 책임자들을 좀 질타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싶지. 김진표 전 의장이 말한 것처럼 뭐 다른 그런 뭐 다른 정치적 의미나 함의가 담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가정이에요. 만약에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 이 얘기에 정말 대통령이 가정입니다. 했다고 하면 그거 자체는 이런 말한 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까? 근데 저는 지금 그 발언의 진위 여부나 배경을 놓고 국회의장 측과 대통령실 사이의 입장이 명백하게 다르지 않습니까? 그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여기서 소모적인 정쟁을 하는 것은 또 그 사건과 관련된 참사와 관련된 분들에게 또다시 좀 아픔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게 길게 이어질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위원님 저 하나는 궁금한 게 이제 대통령실 반응이 멋대로 왜곡했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대통령 국가원사회 대화를 이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. 그 저 지적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멋대로 왜곡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? 없는 거를 지어냈다는 겁니까? 아니면은 말을 조금 부풀리고 저 각색을 했다는 겁니까? 어떤 뜻이에요?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. 그런데 김진표 의장이 지어냈다. 이게 아니고 왜곡했다라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그게 궁금해서. 저도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요.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당시 이 현장 경찰이나 공무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 그리고 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그때 이태원 특조위 하면서 봤잖아요. 경찰서장이 복귀하면서 느릿느릿하게 뭐 이 다가오는 모습이라던가 차로 하나만 개방해도 되는데 그걸 현장에서 지시하지 못한 모습이라던가 이런 어떤 총체적 무능이라고 할까요?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이 안 된다 지적하고 질타하고 하는 부분을 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런 식으로 김진표 전 의장이 표현한 것은 아닌가. 그 부분을 왜곡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일단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
추정입니다. 그렇죠. 예, 두 분의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. 알겠습니다. 이 얘기는 뭐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이 얘기 좀 해보죠. 국민의힘 복당설이 떴습니다. 지난주에. 복귀합니까? 이거 복당하려면 당사자가 신청해야 되는 거죠. 먼저. 제가 알기로 당사자가 신청하고 사무총장이 비대위에 안건으로 올리면 뭐 의결하고 뭐 이런 절차 아니에요? 그 절차는 제가 최고위원 할 때도 예. 다른 분들 복당 승인을 여러 번 해봤는데요. 여러 가지 트랙이 있어요. 예. 다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아직까지 신청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. 예. 다만 당에서 보수 통합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결국 당의 결정대로 순리대로 갈 수밖에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단순히 장해찬과 도태우라는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예. 지난 총선 그리고 총선 이후에 지금 보수 진영이 많이 상처를 받고 쪼개져 있거든요. 그래요?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정치적 풍파를 겪으면서 예. 나와서 이야기하고 평론할 때도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예. 지난번에 22대 총선 투표율이 21대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갔잖아요. 예. 그런데 유일하게는 아니지만 21대에 비해서 가장 투표율이 오히려 역으로 많이 떨어진 지역이 어디일까요? 감이 오시죠? 영남 말씀하시는 거 대구입니다. 같은데? 예. 그러니까 대구가 모든 지역 중에서 21대 대비 22대 투표율이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. 예. 그 말은 무엇이냐? 영남권의 정통 보수 지지층들이 뭔가 실망하고 화나서 투표를 덜 하러 갔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 때문에 단순히 뭐 그랬다는 한두 가지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예.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통 보수 유권자들이나 영남의 유권자들을 좀 집토끼 취급하고 그러니까 예. 다 잡은 물고기 취급했던 것에 대한 상처와 앙금이 데이터로 남아 있는 거죠. 좀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당이나 또는 당을 운영하는 지도부에서 두 사람 개인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예. 보수 통합 그리고 정통 보수와 영남 우리의 어떤 기본 지지층을 어떻게 잘 아우르고 결집할 것인지에 대한 예.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. 예. 이 고민과 이 과제는 지금 열심히 전당대회 레이스를 하고 있는 네 분의 당대표 후보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장해찬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보기에는 이 대구와 영남 쪽의 투표율 저조한데 장해찬 당시 후보, 도태우 당시 후보 요거로 공천 배제와 탈당 이게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까? 단순히 그 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. 뭐 비례대표 공천이라던가 예. 또는 제가 한번 지적했지만 참여연대 출신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당의 주인 행세를 했던 것 예.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지적되는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. 예. 실제로 우리 국민의힘이 지역구 득표는 45%를 했습니다. 예. 비례대표 득표 혹시 얼마 하신지 아십니까? 국민의 미래라고 36%밖에 못했어요. 예. 같은 정당인데 예. 같은 계열 정당을 표방하고 형제로 나왔는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전국 득표율 차이가 9% 가까이 난 겁니다. 예. 이건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투표한 분들이 비례대표 공천은 이걸 보고는 내가 도저히 투표 못하겠다 해서 전국에서 9%나 빠져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진들, 앙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. 단순히 한두 사람의 문제다 뭐 이 한두 사람 때문에 영남 투표율이 저조했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. 우리가 중도 확장이라는 게 참 중요한 과제인데요. 그렇죠. 지지층 결집이 우선시되고 나서 중도 확장으로 나아가야 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구구단을 하고 나서 미적분을 해야 되는데 구구단도 못 풀면서 미적분하겠다라고 예. 폼 잡다가 이 집토끼들 음. 다 잡은 고기 취급받은 분들이 예. 지금 마음이 상처받은 것은 아닌가. 그 부분에 대한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럼 뭐 당시에 총선 전략 당시에 뭐 어쨌든 총선 전략을 책임진 사람은 당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고 당시 비대위원장의 총선 전략이 잘못됐다? 그러니까 저는 중도 확장으로 나가려는 산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이? 우리가 이 정치적인 책임을 논할 때요. 예. 제가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 느낀 건 사감을 다 내려놓고 데이터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예, 좋겠어요. 그리고 이 지난 총선의 책임에 대해서 복귀하는 게 예. 한동훈이라는 우리 보수 진영에 예. 새롭게 등장한 중요한 자산에게도 도움이 되는 예. 이 몸에 쓴 약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에서는 45가 나왔는데 비례대표에서는 왜 36밖에 안 나왔는가? 그 9%가 어디로 도망가고 숨었는가? 투표장에 다 나간 분들이잖아요. 예. 거기에 대한 고민과 그 원인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놓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예. 앞으로도 계속 멋있게 이 참여연대 출신들, 노조 출신들, 동교동계 출신들 세워놓고 미적분하는 폼은 잡겠지만 예. 구구단이 안 됐는데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겠습니까? 그 고민은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예를 들면 다음 이제 지방선거가 대선이나 큰 선거가 있습니다. 이 선거에서 그러면 중도 확장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좌클릭이겠죠. 한 클릭. 그거보다는
보수의 가치를 강화하는 게 집토끼를 확실하게 잡는 게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? 이게 흑백 논리가 아니라요. 예. 순서의 문제거든요. 예. 기초공사를 짓고 나서 나아가자는 거지 중도 확장이나 뭐 왼쪽에 있었던 분들을 영입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. 근데 지금 예를 들면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 중에 예. 정통 보수나 영남의 우리 당원들이 좋아하는 사람, 예. 믿고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요? 그러니까 이 균형, 예. 이 어떤 여러 인사에서도 뭐 탕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배분 차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왼쪽으로 가도 보수들은 우리 찍겠지 민주당 찍겠냐 이런 좀 나이브한 인식을 한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예. 구구단 먼저 풀고 예. 그 다음에 미적분 하자는 거죠. 사실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에 대해 공천 취소를 최종 결정한 사람은 당시 공천권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에요. 개인적인 앙금이 좀 있습니까? 그러니까 사실은 저랑 한동훈 위원장은 그 직전까지도 하루에 여러 번씩 직접 소통을 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뭐 후보니까 당연히 네. 그렇겠죠. 그리고 후보와 비대위원장 여기서 처음 밝히지만 공천 취소가 발표된 날 오전에 예. 따로 한동훈 위원장이 전화를 줘서 예. 본인도 너무 아쉽다. 예. 그리고 이 공천 취소 결정을 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그 예. 당시의 분위기나 여러 흐름이나 이런 예. 것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. 개인적인 앙금이라던가 이런 것은 정말 남아있지 않습니다. 그런데 예. 한 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뭐 지구당 부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예, 드리는 예, 예. 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분이 보수 정치의 중요한 자산으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. 이번 전당대회 결과와 무관하게. 예. 사실 이번 전대에 나온 원희룡 전 장관이나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대 결과와 무관하게 다음 대선 경선에 나온다는 걸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. 대선 후보다. 예.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검증 과정에서 사실 약점을 보완하고 지적받는 부분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. 제가 지금 약간 뭐 지구당 부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. 또 정통 보수나 소위 말하는 영남의 집토끼들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다고 반환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이 비대위원장 때는 워낙 비상한 시기였고요. 예. 여기서 쭉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업그레이드가 예. 되는 거 아니냐. 예. 그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제 SNS 활동을 원래 SNS 잘하잖아요. SNS 활동을 시작했고 거기다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구당 문제를 저격을 했고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당에서 지금 복귀 얘기가 나와서 그건 이제 아마 당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통합을 예.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 예. 참 감사한 일이죠. 그런 논의가 시작되는 건. 그래서 일각의 해석은 소위 말하는 친윤 진영에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반한 스피커로 활용하라는 게 아니냐라는 일부 언론의 해석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? 그러니까 저는 반한 스피커가 아니라 예. 보수 스피커였고 앞으로도 보수 스피커일 겁니다. 예. 그런데 지구당 부활 같은 경우는 모 여론조사에서 예. 찬성이 20%밖에 안 나왔잖아요. 예. 근데 국민 여론을 가장 중시하는 분이 국민 여론에서 찬성이 20%밖에 안 나오는 의제를 고집하는 거 이해할 수 없다. 예. 이게 반환입니까? 굉장히 그냥 예.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인 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. 오히려 뭐 저 같은 사람이나 또는 당내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검증을 하고 질문을 하고 건전한 토론을 제기하는 게 예. 한동훈 전 위원장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꺼냈던 이 최상병 특검법 수정 제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사실 우리 TK 지역에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지만 이철우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전대하고 있을 때 경북 지역 당원들이나 그 지역 정치인들의 이 압도적인 존경을 받는 분이거든요. 네. 근데 이철우 지사 같은 어른도 이건 좀 순진한 발상이다. 정치적으로 패착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민생 문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좋은 뜻이겠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민생 문제로 호락호락 넘어갈 정당이 아닙니다. 이 특검을 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식으로 논의가 되면 그다음 제2, 제3, 제4, 제5의 특검이 정부를 마비시키려고 들 겁니다. 그런 점에서 왜 많은 선배 정치인들이 이건 잘못된 수라고 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.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게 중요한 건 윤심의중이라기보다는 예. 영심이 없어요. 영남의 민심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총선 전처럼 뜨겁지는 않고요.
실제로 어제도 뭐 대구를 순회하고 오셨는데 모인 인파나 이런 것들이 예. 비대위원장 시절과는 좀 비교가 안 됐거든요. 그리고 그 주변의 러닝메이트들이 영남의 전통 당원들이 보기에 누구지? 하는 분들이에요. 솔직히 예. 말해서. 예. 그리고 뭔가 기존의 영남이나 전통 당원들과 소통이 있거나 인기가 있었던 분들도 아니고요. 예. 그 같이 다니는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도움이 되는 분이 없잖아요, 솔직히. 다 한동훈 위원장 인기를 빌려서 호가호의를 하고 있는 거지. 아, 그래요? 예, 그러니까 예. 한동훈 위원장에게 조금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많이 제기되는 전통 지지층의 의문 부호를 해소시킬 수 있는 분들과 같이 다녀야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. 예. 근데 지금은 시너지가 아니라 다 한동훈 위원장 인기를 낙수 효과로 받아먹는 호가호의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대구에 가니 예. 예전 같은 반응이 좀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영심의 또 하나는 젊은 민심입니다.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예. 전체 지지율은 보수에서 많이 앞서는데 20대 30대는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동률이거나 또 밀려요. 그러니까 이 영심이라는 것은 영남의 민심과 예. 또 왜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나름 주자들 중에 젊은 편인데 예. 20, 30대 지지율은 이렇게 안 나오는가. 예. 이 영한 사람들의 민심을 어떻게 할 건가. 예. 이 영심에 대한 고민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 전대 이후에도 계속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저 국민의힘계에서 떠올리고 싶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배신의 정치라는 단어일 거예요. 근데 최근 전당대회 때 원희룡 전 장관 입에서 배신의 정치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장 최고 보시기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배신의 정치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까? 그러니까 그 길을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로. 그게 윤석열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한동훈 위원장 개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데요. 예. 원희룡 전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한 위원장 주변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게 세워야만 차기가 될 수 있다. 뭐 검찰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다. 이런 잘못된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물론 정부가 잘못할 때 바로잡고 지적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만 예. 그 방식에 있어서 정말 어렵게 이 정부를 만든 수많은 당원과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. 예. 거기에 대한 어떤 차분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짧게 앞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건 알겠어요. 그럼 지금 현재 시점까지는 뭔가 글로 갈 기미가 좀 보인다는 얘기입니까?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? 제가 이 배신이다 아니다를 섣부르게 평가하기는 힘듭니다만 예. 느낌표에서 물음표가 됐다.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때까지만 해도 예. 임명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한동훈이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좋은 의미의 느낌표였는데 예. 지금은 그 문장 부호가 어허. 물음표로 특히 영남 쪽에서부터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서 예. 다시 느낌표로 되돌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네요. 알겠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